예, 증거는 다 열람하셨죠? 예, 다 열람하셨고 준비기일에서 증거 인부에 관해서 의견을 다 밝히셔서 동의하신 증거는 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의 진술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증인신문 할 예정인데 5월 13일 날 박정훈 증인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 진정성립 인정하기 위한 재판장님, 그 예. 절차 예, 말씀 진행하기 전에 저기 피고인이 짧게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러시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판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군사법원법을 보시면요, 이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정법의 취지는, 저는 뭐 대통령 하면서 군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제가 취임하면서 이 법의 개정법의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뭐 여군 사망 사건도 있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공군 법무관도 뭐 징계나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손을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조사를 하다가 저 군사법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뭐 경찰에 넘기면 또 인계 받아서 경찰은 그 바톤 타치해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타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장병들이나 이렇게 막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민간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서 조사할 때 이게 실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그 개정법에 아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병수사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나 다 조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법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조사는 뭐냐? 그거는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는 왜 합니까? 그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동종 유사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사고과 평정을 하거나 인사조치라는 장래의 행정 업무를 위한 사실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누가 하느냐? 해병대가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 과오가 있으려면 해병대가 과오가 있을 수 있고, 그 최수근 상병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또 해병대 2개 대대가 당시에 경북 예천에 있는 그 육군 50 몇 사단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났거든요. 그럼 그 지휘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 지휘권이 예천을 관할하는 육군 사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조사를 장내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그 인사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조사권은 사실은 해병대가 마음대로 조사하면 안 되고, 또 육군 그 예천 관할 사단도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라든지 감찰관실이라든지 감사관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검토를 거쳐서 조사를 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부산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 원인 규명을 그 부산지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울 본사가 해야지. 아니 부산지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공정하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 수사권이 뭐 침해가 돼서 뭐 직권남용 어쩌고 공소장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뭐 해병 그 사령관하고 방첩대장 뭐 해가지고 뭐 식사하면서 수사단장이 뭐 자기가 마무리를, 아니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아침 보고를 제가 받았냐? 저는 군내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수사는 검경이 하는 거지만 그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군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인사에 반영하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최상병 이 건도 아침 그 국가안보실 아마 월요일 회의였을 겁니다. 비서관 임기훈 비서관까지 왔으면 그럼 이거를 왜 저한테 보고를 했냐? 제가 최상병이 사망한 경북 예천 그 7군데의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났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제가 그 아침에 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고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국방부나 대통령 안보실에서도 제가 그 1등병, 2등병 사망 사고라도 그 사망 원인 또 향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를 한 거지. 통수권자가 여기에 관심 없으면 이거는 아침 안보실 보고 대상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왜 임기훈을 좀 나무랬습니다. 뭐 경로라는 거는 뭐 자기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 나무랬느냐? 자, 사단장부터 상사 중사까지 8명을 쭉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쪽에서 이첩을 몇 명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경찰이 알아서 뺄 거 빼고 없어도 넣을 거 자기네가 넣으면 되는 건데 제가 임기훈 비서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과오가 뭐냐? 과오가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럼 이 모르는 거를 도대체 아니 대통령한테 이걸 왜 보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장관한테도 그랬거든요. 이 최상병 이 사고 났을 때도 제가 언론 보도 보고 국방장관한테 아니 대민 지원 재난시 대민 지원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막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거면 좀 위험한 상황이라도 군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상황이 종료돼서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좀 물살이 빠지고 아니 그럴 때 하지 물살이 세고 아직도 물이 깊은데 왜 장병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게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국방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병 사건은 일단 고위직을 최상병 그 댁에 보내서 위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아마 7월이니까 8월, 9월에 계속 산사태나 홍수가 나서 군의 대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 사고 났다고 대민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는 우리 해병대하고 미군 또 해병 장병들이 가서 다 도왔습니다. 아파트에서 지하에서 사람도 많이 죽고 저도 갔었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텐데 군이 대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무슨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도대체 8명이라고 이렇게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상사 중사까지 해놨으면 어느 포인트에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입수 지시를 위해서 막 함부로 했으면 윗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 아니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 같은 거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배달이 됐는데도 안 입히고 들여보냈다 하면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아니 대통령한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도 가고 하니까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비서관이 도대체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8명 그냥 경찰에 보낸답니다. 아니 경찰에 8명을 보내든 10명을 보내든 2명을 보내든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경로하고 화를 냈다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가지고 화를 냈다면은 그거는 해병 수사단장한테 화낸 게 아니라 임기훈이한테 지적한 겁니다.
해병수사단은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해병대 안에 무슨 사고가 얼마나 일어난다고 해병수사단이 정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 수사단에다가 잘했니 잘못했니 하면서 검사 26년 한 대통령이 화를 내겠습니까? 저 피고인.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기일에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시간이 저희도 또 예, 예. 오후 재판을 해야 돼서 제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앞으로 다음 기일에도 재판하는데, 나오실 테니까 네, 재판하는데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쟁점 정리가 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참담한 현주소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 아닙니까? 진실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눈길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아닌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진실의 파도가 그들의 거짓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며 정의를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기만당해온 국민의 분노가 거대한 심판의 물결로 돌아올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